시나리오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록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장성이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수익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 그리고 파이낸셜에 대한 시너지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이버의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이버의 경우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1분기 광고 매출액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다, 부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상 거래와 웹툰에서 초호황을 이루며 수익 성장이 엄청났습니다. 전자상 거래 매출액의 증가율은 약 30%였고요. 웹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의 매출액 증가를 이제 그래프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엄청난 수치로 증가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오늘 분기별이고요. 월별이죠.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웹툰의 매출액 증가를 그래프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엄청난 수치로 증가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한 웹툰은 코로나 사태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발판이 되었고 네이버 웹툰 거래액 증가뿐 아니라 어플 다운로드 수는 미국, 프랑스, 그리고 남미에서도 급증을 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글로벌 시장에 이제 네이버 웹툰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네이버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플랫폼 부분에서 네이버는 미국에서 이제 급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미국 웹툰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을 앞두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도 웹툰이 이제 1위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경쟁자들과 차별화되는 모습으로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주며 수익을 극대화해야 할 것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글로벌 웹툰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모습이며 5월 기준으로 국내외 아마추어 작가 숫자는 64만 명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 내 네이버 캠퍼스에서는 하루에 1000개 이상의 에피소드가 올라오는 모습도 긍정적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보이는 미국 작가들에게 새로운 플랫폼이 되어주며 폭발적인 인기와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으로 이제 글로벌 서비스 강화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 현재 웹툰 사업 경영통합 최종 단계는 미국의 웹툰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등 글로벌 동시 배급으로 콘텐츠화 확대를 노리고 있다는 점. 기존 한국 중심에서 미국과 유럽으로 이동하는 글로벌 성장 능력 또한 확보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국 웹툰 엔터테인먼트를 기반으로 한다면 장기적으로 나스닥 IPO도 용이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향후엔 디즈니 넷플릭스와 경쟁이 가능하다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세 가지 지속적인 성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첫째로는 크로스보더 유통과 참여 번역을 통한 글로벌 생태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크로스보더라는 것은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 국가의 기업대 소비자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해외 직구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직접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웹툰을 구매하거나 구독하는 것이죠. 둘째는 리워드 광고 등과 같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꼭 필요합니다. 리워드 앱은 이용자들이 앱을 통해 스마트폰 광고를 보거나 특정 퀴즈를 풀면 이를 포인트나 현금으로 적립하여서 보상해주는 어플인데요. 이를 극대화한다면 광고 수익 부분에서도 지속 향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IP 비즈니스 확장인데요. 좋은 웹툰이나 인기 있는 웹툰을 애니메이션 혹은 영화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웹툰의 저작권이나 캐릭터를 상품화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요. 이외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디즈니나 넷플릭스와 경쟁을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것은 전자상 거래와 금융 플랫폼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네이버는 압도적인 국내 1위 사업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를 통해서 이제 네이버 페이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의 이제 지속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PPT 자료를 통해서 네이버가 어떤 부분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봤고요. 자, 이 차트를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자, 네이버의 전체적 차트는 이런 모습이고요.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어쨌든 중요한 건 성장도 좋고 성장성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중요한 건 비싸냐 싸냐입니다. 자, 기업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기업을 보게 되면 PER 밴드나 PBR 밴드 함께 보시면 되겠고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다지 막 고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고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살짝 보이고 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아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업 분석을 하다 보면 기업 분석대로 가는 거 봤습니까? 그죠? 거의 그렇지 않죠. 어떤 것들은 이 기업 가치보다 훨씬 슈팅이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어떤 것들은 기업 분석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려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기업 분석도 중요하나 기업 분석이 먼저가 아니고 차트가 항상 먼저다. 왜? 차트는 기업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런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는 센스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네이버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네이버를 다시 매수하고 싶을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떤 현상들이 나올 때까지 가져갈 것이고 없는 분들이라면 어떤 현상이 나올 때 매수해야 되는가 혹은 언제 매도해야 되는가 혹은 언제 손절을 해야 되는가 등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차트를 먼저 보기 전에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화면을 먼저 같이 보시죠. 네이버의 매집 상황을 보시게 되면 자 2018년도 10월 달에 이제 액면 분할한 단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 밑에 이렇게 액분하기 전에 단가고요. 액분을 중간에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매수하고 있고 누가 매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관들은 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2년 동안 계속 사고 있고요. 2년 동안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팔고 있어요. 개인들은 팔았다가 이제 네이버가 좋다 말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계속 사고 있죠. 자, 차트를 잠깐 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에요. 계속 매수를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집 현황을 잠깐 보시게 되면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한 50% 이상 되고 있어요. 물론 네이버가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한다면 그 지분을 줄이는 데 있어서 크게 줄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엄청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분이 다소 부담스럽지 않겠냐. 그렇다면 지금 연기금하고 기타 법인 쪽하고 투신 쪽에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연기금하고 투신, 기타 법인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물량을 계속 받아주는지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 포지션을 가고 있기 때문에 2년째 기관들은 계속 매수 포지션 쪽이에요. 따라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을 때 과연 이 세 주체가 받아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타 기관까지도 함께 받아준다면 좋겠죠. 금융투자는 단타성이 짙으니까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때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느냐, 즉 물량을 받아주느냐를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개인들의 물량은 얘네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여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연일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 수급으로 다시 함께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가 아마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화면을 먼저 같이 보시죠. 첫 번째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박스 쭉 올라왔다가 박스를 그리고 저점과 고점을 다지고 뚫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은 추가 상승이죠. 이럴 때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가 이제 쭉 올라와서 오랜 기간 박스를 거치다가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이런 현상. 뚫고 올라갈 때 거래 없이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거래 없이 올라간다는 것은 매물이 없다는 거니까. 내려올 때 이제 거래를 동반하는 음봉이 발생하면서 내려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박스를 만들고 이렇게 그 박스의 하단을 깨고 내려오면 보다 좋지 않다. 세 번째는 어떤 분이 있냐면 이제 네이버가 이렇게 쭉 올라와서 고점 잡아주고 현재 이렇게 조정 눌렸다가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지금 구간이. 근데 이런 식으로 추세를 낮추는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추세를 낮추는 모습. 이렇게 추세를 낮출 때는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지금 상승해서 첫 번째 이 바닥이 만들어졌고 반등하는 구간이 만들어졌으니까 두 번째 저점을 깨고 내려와서 바닥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나와야 이 추세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추세는 아직까지 그릴 수 있다 없다? 아직 그릴 수 없다. 즉 무슨 말이냐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고점을 추세적으로 낮출 때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자리. 여기가 뭐다? 급소다. 뚫었다가 안착하고 돌리는 모습. 이 자리가 이제 급소가 될 수 있겠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없는 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을 때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네이버가 이제 주가가 치고 올라왔다가 조정받고 살짝 지금 튀어 있는 모습이죠. 이 자리죠. 그러면 저점을 다져주고 고점을 낮춘 상태에서 이 고점을 낮추는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을 때보다 이때 보다 다시 매수 사인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같은 원리인데요. 요것은 이제 뚫고 올라가는 거죠. 조정과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이것은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다지고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나왔을 때는 보다 좋지 않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어떤 그림이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그림이 안 좋은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좋은 거는 요거, 요게 좋은 그림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게 뭐냐?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 홀딩입니다. 참고로 지금은 홀딩이다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떠한 모습이 나왔을 때 매도냐 이거죠. 자, 이 빨간색 선은 캔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캔들이라고 이렇게 해놨죠.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 파란색 선은 62평이라고 보십니다. 설명해놨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 요 거리를 이격이라고 표현했죠. 이건 뭐냐면 62평과 요 캔들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닥에서는 거래량을 뜻해놨고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겠죠. 뭐 이렇게 올라갔겠습니까만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62평하고 이격을 벌이면서 즉 거리를 벌이면서 큰 캔들을 만들어내고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 대비 2배 이상 혹은 3배 혹은 많이 발생시키면서 이격을 발생시켰다. 그럴 때는 뭐다? 분할 매도의 영역에 이제 도달했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추세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추세적으로 가고 있다가 이 추세를 뚫고 쭉 슈팅 나올 때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이런 모습은 뭐다? 이제 네이버는 다 왔구나 하고 욕심을 내려놓을 시기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런 어떤 그 추세라든지 어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그려서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악재를 동반한 대거래량의 음봉의 신호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차트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먼저 그림을 통해서 보시고 차트를 보시니까 이해가 빠르시죠? 자, 올라와서 조정받고 딱 여기 국면이에요. 그죠? 그럼 이 친구가 앞으로 발생할 게 뭐냐?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뚫고 갈 것인지 하단을 깨고 갈 것인지 이 모습이 이렇게 가다가 깨고 내려갈 건지 혹은 이 모습이 이렇게 추세가 낮아지다가 뚫고 올라갈 건지 여러 가지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지금 자리는 뭐다? 이 저점이 깨지기 전까지는 뭐다? 일단 홀딩의 자리다. 자, 그러면 저점이 깨졌다가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추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까지 진행된 모습을 가지고 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저점을 높이고 다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즉 이런 모습이란 얘기예요. 내려왔다가 저점 딱 다지고 이렇게 다지고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고점 수를 낮추고 저점 그리고 저점을 높이는 거죠.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높인 다음에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쵸? 이런 모습이 나올 때는 뭐다?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갖자 이런 얘기입니다. 단 지금의 자리에서는 뭐다? 앞에서 이격을 엄청나게 벌이면서 거래량을 엄청나게 터뜨린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뭐다? 일단 뭐다? 홀딩이란 얘기예요. 홀딩. 자, 그러면 1차트의 관점에서는 그런 관점을 바라봤고요. 자, 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지금까지 네이버가 자, 이 검정색 선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 있습니다. 자, 검정색 선을 잘 볼게요. 자, 이 바닥에 있는 이 검정색 선을 잘 보시게 되면 검정색 선 밑에서는 항상 기회였어요. 그래서 성장주는보다 버럭 라인 밑에서는 항상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이 네이버가 거의 어땠습니까? 자, 이때를 제외하고는 잠깐 깨졌다가 바로 올라왔죠. 이거는 뭐 돌파를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 RSI의 고점 형태를 보이고 나서 주가가 끝났는데 그러면 지금 RSI의 고점이 왔으니까 매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뭐가 있냐면 자, 중요한 거 잘 들으세요. 자, 첫 번째. 월봉의 RSI로만 고점을 잡으려면 고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단 월봉의 RSI로서는 추세를 보시는 거예요. 추세. 즉 추세가 완전히 꺾여야 됩니다. 즉 이렇게 가다가 꺾이는 자리. 즉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이렇게 꺾이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RSI가 형성되고 올라올 때는 주가가 계속 올라오죠. 어디가 끝일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월봉의 추세를 볼 때는 뭐다? 이 RSI가 꺾이기 전까지 뭐다? 그대로 홀딩이다. 단 월봉에서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즉 전월 대비 150%에서 200% 정도 터지면서 이 큰 봉이 만들어졌다. 큰 캔들이 만들어졌다. 이러면 뭐죠? 이러면 여기서부터 뭐한다? 욕심부리지 않고 이제 내려놓는다. 즉 매도의 자리다. 분할로 매도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월봉의 추세가 RSI가 꺾이고 내려오는 이런 자리라면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라면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꺾인 자리는 어디예요? 여기 아마 여기도 꺾인다면 여기가 될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을 1차트에서는 월 차트에서 이런 모습을 1차트에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냐 이거죠. 아까 화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화면이었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죠. 이런 모습. 자, 여기 나와 있죠.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1차트에서 나왔을 때 뭐 한다? 그래 이거 버럭쌤이 얘기한 고점 징후의 모습이 나왔구나 라고 인식하시고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격을 한번 재보죠. 자, 이 자리 버럭 라인에서 이격이 몇 프로 벌어졌습니까? 약 140% 벌어졌고요. 이 자리에서는 약 한 77%, 약 80% 벌어졌고요. 지금 현재는 약 80% 정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어쨌든 네이버가 2006년, 7년, 8년 때 급속적으로 성장할 때 빼놓고는 이때의 이격을 가진 거와 거의 흡사하다 이거예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올라오는 대로 거래량과 이격만 보면 뭐 하는 거다? 끝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월봉에서 RSI가 지속적으로 수치가 올라간다거나 거래량이 전월 대비 150%에서 200% 증가하면서 큰 봉이 형성된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트로 어떤 모습? 1차트로는 이런 모습. 이렇게 62평과 이격이 벌어지는 모습. 즉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모습들과 현상들을 판단하시고 분할 매도에 나가는 거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없는 분들은 자, 전 저점이 깨질 수도 있고 안 깨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대형주들이 주가가 이렇게 한 번에 쭉 안 빠져요. 많은 주식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대형주라 할지라도 그냥 쭉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친구는 앞에서 슈팅이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는 어렵다. 즉 한 번 더 옆으로 횡보했다가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네이버 말고도 다른 주식이 정말 많은데 꼭 네이버를 매매해야겠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저점이 오는 구간부터 62평이 깨지고 내려간 요 구간에서는 뭐다?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또 하나는 고점을 형성하겠죠. 이렇게 고점을 만들다가 뚫어낼 때, 즉 이렇게 박스를 그릴 때 저점에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분할 매수할 건지 아니면 횡보 주고 기간 조정 준 다음에 고점을 뚫어낼 때 잡을 건지 그건 여러분들의 성격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즉 나는 기회비용을 나는 일으키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은 어떤 그런 모습이 딱 나왔을 때 딱 치고 빠지면 되겠고요. 나는 괜찮아. 그래도 나는 편안하게 분할 매수를 해볼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전 저점부터 이 자리부터
오히려 기술적 분석이 무너지는 62평까지 깨지고 나오는 이런 자리,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 나가시는 모습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추세적인 부분, 그리고 이격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거래량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 수급을 같이 함께 응용해서 보신다라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즉 수익을 내시는 데 있어서 좀 편안하게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네이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른 종목의 시나리오를 매번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알람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